방사포나 아니면 미사일 같은 이 남한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전술 무기도 많이 선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우리가 막을 방도가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하던데 이렇게 남한을 사정권에 두는 전술 무기의 위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면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원 의원님 말씀하신 게 아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상당히 중요한 무기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전략 무기로서 ICBM이나 SLBM 등장한 것보다 더 사실 위력적인 부분인데요. 크게 북한이 열병식에 등장시킨 무기는 두 개의 묶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외부 대륙 넘어서 이제 쏘는 미사일, 북성 사형과 같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무기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묶음이 있고 또 하나가 바로 말씀하신 초대형 방사포 4연발 4연 그다음에 5연 6연 그 관마다 굉장히 발사 사거리가 거의 단거리급 미사일입니다. 근데 미사일 개발 자체가 이제 대북 제재 부분에 상당 부분 이제 금지하게도록 개발 자체를 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미사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초대형 방사포라는 말을 쓰면서 사실상 위력은 거의 단거리급 미사일에 해당되는 위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말씀하신 이제 북한판 이스칸데르라든가 북한판 에이테인키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위력적이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다측망의 이제 방어 태세가 있죠. 예를 들면은 팩3로 저측망을 막고요. 그다음에 사드, 그다음에 SM3 같은 이 세 가지 다측망들을 교묘하게 틈새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판 이스칸데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완성도가 그닥게 뭐 예를 들면은 실제 러시아제처럼 정말 뛰어나진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도의 성능만으로도 충분히 뚫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사실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협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등장한 무기 중에 이제 소위 이제 대공 미사일들이 또 등장했습니다. 번개 시리즈라고 소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소위 이제 북한판 MD죠. 소위 미사일을 방어하는 무기들인데 이게 이제 러시아제들을 우회적으로 모방을 했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무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사실 우리와 같은 팩3나 사드와 같은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과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과 방패를 다 같이 보여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협적이다. 그래서 북한이 포병 중심으로 전력 구조를 완전히 개편하고 있는 모습을 여실히 이제 사실 보여준 부분이고 그 총참모장인 박정천 자체가 포병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포병 중심의 전력 구조를 개편하고 있는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국도 충분히 저는 어느 정도 방어 태세에 대해서는 지금도 상당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미 이제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계획상으로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 막아내기 위한 노력은 이미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이걸 지나치게 우려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이제 이거를 낙담하는 방식으로 갈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까지 이미 계획되어 있는 우리 군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상당 부분 진행한다면은 저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군이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저도 동의하는데요. 접근법은 다른 것 같아요. 지나치게 우려하고 지나치게 낙담하는 게 아니라 올바로 대응하자는 거죠. 그렇다면 그 위협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됐고 이 위협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 지난 5년간에 이렇게 눈부신 성장을 했다고 김정은 스스로가 열병식 연설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중에 상당 기간은 문재인 정부의 기간이고 그리고 그중에 상당 기간은 북한과 대화를 거의 3년간 이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런 것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대북 정책을 전개할 때 북한의 선의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지만 북한의 행동은 그 선의, 우리가 기대하는 선의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점은 우리 군은 이미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도 해야 되고 우리가 대외적인 발표를 할 때도 그것에 대해서는 따끔한 지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자는 겁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2000년이죠. 1차 남북 정상한 다음에 소위 말해서 북한과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햇변론자든 포용정책 지지자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능력도 의지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2018년에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현 안보실장이 북한에 특사로 다녀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나오는 말은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두려운 건 앞으로 이번에 김정은이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자신들 핵 사용 안 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 땅땅 쳐요. 마치 책임 있는 핵 보유국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있냐? 핵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논리로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잘못하는 행동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도 대화는 열어두되 압박을 병행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가능하면 선의로 해석하자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약간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사님 말씀도 공감이 가고 정말 북한이 그렇게 많이 이 재래식 무기도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7월 달에 한미 미사일 협정을 개선했죠. 개선해 가지고 이제 우리도 상당한 정도로 이제 개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이 미사일, 우리 한국이 만드는 미사일을 거기에 고체 연료를 쓸 수 있게 해서 탄착 거리를 엄청 크게 넓혔습니다. 높이고 이제 공중 발사체에 대한 전반적으로 크게 신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번에 만들어내는 게 엄청난 그런 성과였어요. 또 불과 지금 석 달 전에 7월 달에. 그래서 물론 이제 대공포가 전에 연평도 쏠 때 대공포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공포 한번 쐈을 때 우리 국방 당국도 혼동을 했었잖아요. 단거리 미사일 쏜 건지 이것이 저 대공포 쏜지 모르겠다. 방사포를 제가 대공포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럴 정도로 또 이번에 보니까 초대형 방사포가 나왔는데 우리 나름대로 이제 원점 타격 킬체인 시스템도 많이 더 업그레이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사드나 이런 걸로도 많이 방어를 해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방심해서 안 된다. 그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그런데 추가적으로 좀 네, 잠깐 짧게 얘기해 주시죠. 네. 네네. 아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처럼 한국형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도 계속적으로 계획이 돼서 이미 진행됐었고, 전략적인 타격 체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미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것 자체도 북한한테 상당히 압박이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북한을 두둔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사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호크 도입하고 F-35A부터 시작을 해서 경항모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중장기 계획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적인 부분에서 군에 투여하고 있는 비용이라든가 계획이라는 거는 상당히 방대한 양이죠. 그래서 북한이 보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재래식 전략에 있어서 열세가 너무나 눈에 띄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 그 자체를 우리가 아예 불합리한 행동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시작한 게 언제냐라는 거예요.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2018년 11월 16일 날 처음으로 미사일 참관을 한번 하더니 발사하기 시작한 거는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입니다. 실패 이후에 4월이 들어서 발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한미 간의 공조도 중요하고 우리의 어떤 국방의 태세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북미 협상이 잘 안 되거나 그리고 남북 간의 합의 이행이 잘 안 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이쪽의 자신들의 불안감, 그것을 어떻든 재래식 전력으로 뭔가 만회를 해야 되는 또 압박감, 상당 부분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군의 역량 강화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저도 평가합니다. 다만 지금 북한은요, 그 틈새, 소위 말하는 비대칭 전력을 강화해가지고 우리 군의 역량 강화를 어떻게 보면 무산시키는 접근을 하고 있다는 그 위협은 인식해야 되겠죠. 저도 과장을 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틈새는 확실히 있는 것이고,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말씀하셨지만 우리 고고도 미사일 방어 아직도 실전 배치 어려워요. 개발도 완료 안 됐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이 하노이 결렬 이후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준비 기간은 대화 기간인 거예요. 끊임없이. 하노이가 결렬됐으니까 갑자기 준비해서 쏜 게 아니라요. 대화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하노이가 결렬되자마자 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네.